자, 어떤 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2배야 했더니 제곱한 것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답니다. 이때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됐는데 어떤 수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수를 원래는 제곱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과 오답이 나눠져 있는 상태죠. 어떤 수를 원래는 제곱했어야 돼요. 근데 2배 했었죠. 제곱한 것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답니다. 원래 값인 제곱보다 2배 한 값이 63만큼 작게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3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써놨죠. 2배 한 것이, 그죠? 2배 한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계산했을 때 2배 한 것이 제곱한 것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3이 되고 63의 약수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 63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는 마이너스 9랑 7이 있죠. 네. 따라서 x값은 9 또는 7이 돼요. 마이너스 7이 돼요. 근데 이게 모두 그라네요. 네, 둘 다 답입니다. 자연수란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연수가 없고 둘 다니까 네, x는 9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이 2개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가 10의 자리, 1의 자리 뭐 이런 문제 나오고 뭐 많이 했었던 거죠. 10자리와 1자리 숫자의 합은 14이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은 이 수보다 20만큼 작다. 자릿수로 구분하고 있는데 10자리, 1자리 그다음 이 수 10자리에 그냥 x를 둬볼까요? 그럼 1자리는 y라고 두는 것보다는 2차 방식이라 연립 방식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풀면 되겠죠. 두 수의 합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4니까 이거는 14-x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수는 10자리 x에다 10을 곱해야 되고 1자리 14-x에 1을 곱해야 되니까 이게 숫자예요. 그럼 9x 플러스 14가 실제로 이 수가 뜻하는 바가 되고 10자리와 1자리 숫자의 곱은 얘네들의 곱이죠. x 곱하기 14-x는 이 숫자 9x 플러스 14보다 20만큼 작아요. 분배해서 넘겨봅시다. 그럼 x 제곱이 되고 분배하면 14x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4x가 되니까 마이너스 5x.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며 x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10자리가 x값이죠. 근데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올 수는 없으니까 네, 6이 오겠네요. 그럼 1의 자리는 14-6이니까 8. 그래서 10자리 6, 1자리 8. 이 수는 68이 정답이에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의 7배에서 13을 뺀 값이 가운데 수의 제곱과 같다. 여러 가지 말이 써져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x-1,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둬봅시다. 대칭 관계로. 이렇게 안 두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둬도 괜찮긴 해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얘가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둘의 합, 2x. 그 합의 7배 곱하기 7. 13을 빼요. 뺀 값이, 이 값은 가운데 숫자 x를 제곱한 수와 같다.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주신 대로 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은 0이 되고 이건 x-1, x-13으로 인수분해 되며 따라서 x값은 1 또는 13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숫자는 0, 1, 2 13을 집어넣으면 12, 13, 14 근데 세 자연수잖아요. 이거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가 정답이네요. 가장 큰 수는 14가 정답입니다. 자, 자연수 중 연속하는 세 짝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200일 때 이 세 수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됐죠.
자연수 중 연속하는 세 짝수예요. 그럼 짝수는 숫자의 간격이 1씩이 아니고 2씩 벌어져야 되니까 가운데 x를 두게 되면 그 앞에는 x-2가 되고 그 뒤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세 짝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합니다. 각각 제곱이니까 x-2를 제곱, x를 제곱, x 플러스 2를 제곱.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200. 분배하면 3x 제곱이죠. 이쪽에 마이너스 4x고 이쪽에 플러스 4x가 지워지고 이쪽 상수 4, 이쪽 상수 4 합치면 8, 200. 넘어가면 3x 제곱은 196. 따라서 x 제곱은 3으로 나누면 60, 192잖아. 192. 64. 제곱해서 64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값 8. 음이 들어가면 이제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8이 들어가겠죠. 8이 들어가면 세 자연수는 6, 8, 10. 이 세 수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6, 8, 10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숫자죠. 가장 큰 변 10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과 같기 때문에 네,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거. 따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그래서 38, 24. 이렇게 넓이가. 나이 문제 나오죠. 수연이는 언니보다 4살이 적고 언니 나이의 제곱은 수연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크다. 연립할 때는 보통 표를 그려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건 연립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자연스럽게 식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수연이 나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수연이 나이에 x를 두도록 합시다. 그럼 언니 나이는 언니니까 나이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이 김언니야?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4살이 언니가 더 많을 테니까 수연이 x면 언니는 x 플러스 4일 테고 언니 나이의 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은 수연이 나이의 2배 2x보다 7만큼 작다.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8x 넘어오면 플러스 6x 4, 4, 16 넘어가면 7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크다네요. 네. 7만큼 작다 아니고 7만큼 크다. 16 마이너스 7, 9. 이렇게. 그걸 못 봤군요. 좀 뭔가 이상한, 언니 나이, 이게 잘못해서 수연이 나이가 마이너스 3, 4 나오잖아. 그럴 리 없잖아요. 여기 제곱을 빠뜨렸네요. 수연이 나이의 제곱, 수연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문제를 잘 읽읍시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이게 1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1 0 그래서 x는 9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나이니까 양수값 수연이 나이는 9살이 정답이다. 자, 재원이네 가족은 여름휴가를 7월에 2박 3일 동안 가기로 했어요. 3일간의 날의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하였더니 365가 됐답니다. 여름휴가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7월에 이제 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월하고 이제 며칠이 있을 텐데 2박 3일 동안 가기로 하다 보니까 3일간의 여행을 가게 되죠. 잠은 2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행 기간은 3일인 거니까. 그럼 7월 며칠이냐인데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일, x 플러스 2일 이렇게 여행을 간 거죠. 이렇게 둬도 되지만 아까처럼 가운데 x, 여기를 x 마이너스 1, 얘를 x 플러스 1 이렇게 3일 동안 여행을 갔다 봐도 되겠네요. 근데 3일의 날수를 각각 제곱,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다 더했더니 다 더한 겁니다. 365가 되었다. 그럼 3x 제곱이 올 테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지워질 테고 여기 상수항 1, 여기 상수항 1 합치면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63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121 따라서 x는 11
여기는 11이 되고 얘는 11일, 12일이 되죠. 이게 답이 아니죠. 네, x-1의 숫자가 x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3일이 여행 간 날짜예요. 출발 날짜는요? 네, 10일이네요. 3번, 7월 10일이 휴가 출발한 날짜. 어떤 상품의 가격을 8x%만큼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5x%만큼 줄어서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아졌대요. 이때 x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논리죠.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총 판매 매출액은 올리기 전이나 올린 다음이나 매출액이 같다. 자, 그럼 인상 전과 인상 후를 따져봐야 되겠죠? 인상 전. 그때 지금 이게 매출액을 조사해야 되는데, 매출액이란 건 보통 어떻게 잡는 거냐면 그 물건의 상품의 가격, 한 개당 상품 가격이 있겠죠. 걔랑 총 판매 상품 개수, 판매 개수로 할게요. 판매 개수. 걔네를 곱해야지만 뭐가 발생하냐면 매출액이 발생하죠. 하나당 내가 이게 10,000원짜리야. 근데 이걸 내가 10개 팔았어. 그러면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한 개당 가격이 안 나와 있죠?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안 나와 있으니까. 판매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 판매 개수도 안 나와 있으니까 B개라고 합시다. 미지수 너무 많은데요? 뭐 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X도 보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어차피 쟤네는 A, B는 나중에 지워질 거라. 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인상 전 매출액은, 인상 전 매출액. 하나 가격 A, 그 다음에 판매 개수 B, 둘을 곱한 게 A, B. 이게 매출액이에요. 그럼 인상 후 매출액. 그럼 인상을 하게 되면 판매 금액이 올라가죠. 그럼 이거 판매, 한 개당 판매 금액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금액 A1에서 올리는 겁니다. 원래 금액은 있는 건 10,000원에서 내가 몇 퍼센트 올리면 10,000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금액은 있고 그 원래 금액에 대한 8x%니까 100분의 8x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좀 이해될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A와 여기 A가 덧셈으로 모여있죠? 그럼 공통인수,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냅니다. 그럼 앞에는 1 플러스 뒤는 100분의 8x. 그래서 아까 말한 앞으로 이 식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금 가로 1 플러스 2율 값이에요. 지금은 8x%니까 100분의 8x 이렇게 써있겠죠. 저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된다. 원금 가로 1 플러스 2율. 2율은 그냥 저기만 퍼센테이지 같은 거예요. 이게 추가했을 때 혹은 뭐 지금처럼 인상했을 때 혹은 증가했을 때라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제 판매량, 판매 개수는 원래 B개를 팔았었어요. 인상하기 전에는. 근데 줄었어. 빼기 된다는 얘기죠. 개수가. 얼마만큼 줄었냐면 5x%만큼 줄어요. 근데 그 5x%의 기준이 있잖아. 뭐에 대한 5x냐면 원래 판매 금액인 B에 대한 5x%니까 B 곱하기 100분의 5x. 이게 판매 개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B로 묶을 수 있죠?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5x.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증가했다거나 인상했다거나 는 증가분에 대한 표현은 보통 이렇게 되고 감소한 거에 대한 비율은 원금
가로 1 마이너스 2율. 보통 이렇게 써지죠. 앞으로 이런 식을 많이 보게 될 거라 말씀드렸어요. 줄였으면 저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상된 후에 매출 금액은 인상된 후에 한 개당 금액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8x 곱하기 이거 판매 개수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5x.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둘은 같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인상을 한 다음에 A, 이거 다 곱하기니까 A, B를 바깥으로 뺄게요. A, B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8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5x. 이 금액과 인상 후의 금액이나 인상 전의 금액이 같습니다. 아까 말한 A, B는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B는 문자가 많았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분모가 100들이 있어서 계산이 불편하죠? 그럼 분모 100, 여기 100을 집으려면 양변에 뭘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100을 두 번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을 곱한다는 거죠. 그럼 만인데, 만을 한꺼번에 곱하지 말고, 100은 여기 한 번, 100은 여기 한 번, 각각 두 번 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100 곱하면 100 플러스 8x가 되고, 여기다 100 곱하면 100 마이너스 5x가 돼요. 근데 여기는 0이 된 게 아니죠? 약분되고 1이 남아있는 상태라 1에다가 만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2차 방식이죠. 좀 숫자 크지만 일단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만. 이렇게 곱하면 500 마이너스 500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00x. 플러스 300x가 남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0x 제곱. 이게 만. 이 만과 이 만이 지워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서 40x 제곱 마이너스 300x는 0이 되고 0 하나씩 지웁시다. 또 2로 약분할게요. 그럼 여기 2가 남고 여기는 15가 남죠. 그럼 넘기면 2x 제곱은 15, x 제곱은 2분의 15. 따라서 x는 루트 2분의 15. 유리하면 2분의 루트 30%. 이게 답이에요. x는 2분의 루트 30%. 보기가 있는 거였어요? 잠깐만. 다시 보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야. 여기 x 있잖아.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을 쌤 너무 대충 해서. 대충 해서 그래요. 또 쓸데없이.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데, 찍찍찍찍 긋거다 보니까 여기 x가 있는 걸 놔둬 버렸죠. 그럼 어쨌든 약분을 다 한 결과 앞에 있는 게 2x 제곱이 남았고, 뒤는 마이너스 15가 남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15x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공통인수 x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럼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고 둘을 곱해 0 된 거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따라서 x는 0 또는 2분의 15예요. 근데 지금 인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x는 양수일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x는 2분의 15%, x 값은 2분의 15이다. 가 되죠. 아까 8x% 인상했으니까 얼만큼 인상했습니까? 인상된 비율을 구하라면 여기다 8x를 곱해야 되는 거죠. 8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약분되고 4를 여기다 곱하면 60% 올렸네요. 엄청 올렸는데? 가격을 너무 심하게 올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됐죠? 아니면 저가로 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제값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 126장의 영화 관람권을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줘요. 한 명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합니다. 처음 학생들의 관람권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한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 한 명 관람 수보다 몇 장이 더 많다. 이때 처음 동아리 수가 처음 동아리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관람권, 총 관람권의 개수는 126장이고요. 근데 이거를 동아리 인원이 있겠죠? 이 인원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126장을 X명한테 나눠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한 명당 받은 한 명이 받은 관람권 수 인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추가된 인원은 한 명이니까 X 플러스 1명이 지금 우리 동아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람권을 재분배해요. 그럼 재분배한다는 얘기는 총 126개의 관람권을 X 플러스 1명한테 나눠줘야 재분배가 되겠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니까. 자, 해였더니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이건 아니네요. 재분배를 했다는 뜻이니까 재분배하는데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한테 주었어요. 그럼 처음 학생들에게 이거죠. 처음 동아리 학생 수. 한 장씩 거두면 관람권 수는 X개가 됩니다. X장. 그거를 새로운 학생한테 줬죠. 그럼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 수보다 이렇게 주다 보면 새로 추가된 인원은 이게 추가된 인원이에요. 새로운 인원, 신입생. 얘는 X장의 관람권을 갖게 되고 기존에 있는 학생, 기존 학생은 원래 이만큼의 관람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한 장을 얘한테 줬잖아? 그치? 그러면 각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 장씩 걷어서 얘한테 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한 학생은 다른 학생 한 명, 여기 다른 기존에 있는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권 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기존에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한 장을 걔한테 줬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 이걸 비교해 보면 처음에 새로운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개수는 기존에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6장이 더 많아요. 양변에 x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를 정리해보면 이건 플러스 5가 됩니다. 양변에 x를 곱해요. 그럼 x제곱이 되고 x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이게 넘으면 126이 0 이렇게 돼요. 그럼 126의 약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2로 나누면 63, 그 다음은 3으로 나누면 21. 아직 5 차이가 안 나죠? 또 3으로 나누면 7. 그럼 어떻게 곱해야 5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14와 9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14 곱하기 9.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그렇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x-14, x 플러스 9, 0. 따라서 x는 14명 또는 마이너스 9명. 마이너스 9명일 리 없으니까 14명이 맞겠죠. 그럼 처음 동아리 수는 14명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자꾸 발음이 좀 이상하게 새는데 처음 동아리 학생 수가 X명 있는 상태였고 총 관람권의 개수는 126장인데
이거를 학생한테 똑같이 나눠 줬으니까 한 명당 받는 관람 건수는 126을 X명으로 나눠야 개인당 받는 관람 건수가 나오는데 신입생이 한 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새로 재분배를 해. 근데 재분배하는 규칙은 이게 재분배 규칙이었었어요. 이 부분이 재분배 규칙이에요. 처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몇 명 있었냐면 X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X명한테 일단 한 장 줘봐. 그러면 그 모아진 관람권 수는 X개가 X장이 됐는데 그거를 새로운 신입생한테 줘요. 야, 너 이거 받아. 받아놓고 이제 기존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한 학생, 다른 학생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X분의 126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장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수는 X분의 126 마이너스 1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신입생이 받은 관람권 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6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6장이 더 많더라.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6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 양변의 x를 곱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애가 나오는 겁니다. 키가 2m인 어떤 농구 선수가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진 지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다음인 것 같아. 이건 높이 값이야. 그러니까 t는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2 플러스 3t 마이너스 5t 제곱은 공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을 던진 지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집니까? 라는 건 지면에 떨어졌다는 뜻은 높이가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높이가 0인 거니까 이 식이 0 된다는 얘기죠. 2 플러스 3t 마이너스 5t 제곱이 높이인데 그 높이가 0 될 때. 그럼 넘깁시다. 5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 여기 5t, 여기 t. 여기 2, 여기 1.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5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1인데 t는 시간이니까 1초가 정답이 됩니다. 자, 지면에서 초속 45m 높이로 똑바로 쏘아 올린 t초 후의 공의 높이가 다음과 같고 이때 공이 지면으로부터 70m 이상의 지점을 지나는 몇 초 동안입니까? 네. 여기서도 공을 쏘아 올려요. 그러니까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포물선 운동인가요? 똑바로 쏘아 올렸네요. 똑바로인가요? 포물선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가는 이 운동. 그때 그 공의 높이를 이 식으로 정리해요. 근데 그 공의 높이가 이게 지면이고 지면으로부터 70m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70m 이상이 된다 뜻은 여기 있을 때예요. 공이 이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럼 45t 마이너스 5t 제곱이 높이인데 그 높이가 70m 이상을 찾는 건데 아직 여러분이 부등식을 안 푸니까 일단 70m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고. 70m 딱 도달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럼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45t 플러스 70은 0이 되고 이거 5로 나눌 수 있죠? t 제곱 마이너스 9t 5로 나누면 플러스 14는 0이 되고 인수분해 보면 곱해서 14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는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t 값은 2 또는 7인데 왜 두 개입니까? 그러면 쏘아 올리면서 처음에 70m에 도달할 때 올라가면서 70m에 도달할 때가 2초 후인 거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70m에 도달하는 게 7초 후예요. 그럼 실제로 공이 70m 이상에 있을 때는 2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7초까지가 70m 이상에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되죠. 2초 때부터 요 70m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7초 땅 되는 순간까지는 70m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몇 초 동안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5초 동안이죠. 2초부터 7초까지니까 총 5초 동안 지상에서 70m 이상의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둘레 길이가 42cm고 넓이가 108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더 길 때 세로 길이를 구하는 문제.
둘레 길이가 40이죠. 그럼 가로와 세로 한 번 더하면 21이지. 근데 가로에다가 x를 둬요. 그럼 세로는 21-x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넓이를 구하는 거 제가 둘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21-x 그러면 넓이 108이 나온다. 분배서 넘겨주면 x제곱이 되고 21x를 넘기면 마이너스 21x가 되고 108이 되고 그럼 얘는 19 곱하기 2 같죠? 뭔 소리야? 왜 19 곱하기 2야? 곱해서 108 더해서 21 되는 게 뭐 있죠? 10이요. 네? 12하고 9죠?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값은 9 또는 12. 근데 x가 9가 되면 여기는 세로가 12가 되는 거고 x가 만약 가로가 12가 되면 세로가 9가 되는 건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가로 길이는 12, 세로 길이는 9. 이게 맞겠죠? 문제는 세로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9cm라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CD의 길이가 서로 같은 등비한 사다리꼴 ABCD의 꼭점 A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저기는 AD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가 서로 같을 때 넓이가 이 사다리꼴 넓이가 130이랍니다. BC의 길이. BC면 이 아랫변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아랫변 길이를 X라고 둡시다. AD와 AH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은데 이게 지금 3이네요. 자, 이렇게 둡시다.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그냥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되면 이해하십니까? 네. 피타고라 정리죠? 근데 이변 길이도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9의 이등변 삼각형이라 등변 사다리꼴이라 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고 그럼 여기도 x가 되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3이 돼요. 네.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굳이 안 구했어도 되겠네요. 이것만 해도 풀리네요. 그냥.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아랫변은 3x3을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6.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x 나누기 2. 이렇게. 그래도 넓이가 130이 된다. 여기 약분되죠? 분자를 정리해보면 야 2x 플러스 6이에요. 그럼 2x 플러스 6, 2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돼요, 2가. 그럼 남은 건 x 플러스 3과 x를 곱해서 130이 되는데 2차 방식 풀어도 괜찮지만 이거는 그랬잖아요. 아마 딱 봐도 두 개를 곱해서 130인데 그러니까 앞에 누사 3 커. 그럼 이거 얼마예요? 13이고 얘는 10이겠죠? 물론 이게 변길이라 자연수라는 말을 꼭 쓸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따라서 x는 10. 근데 BC 길이 전체를 구하는 거니까 BC 길이 전체는 x 플러스 6이 전체죠. 그래서 x의 길이가 10이니까 10 플러스 6. 정답은 16.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선분 AE, 선분 BF, 선분 CG, D. 여기는 이거 표시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게 정사각형. 근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8.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되었어요. 이때 A의 길이가 얼마인지, AE, 여기 길이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가 8이면, 그죠? 여기 8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x겠죠? 그럼 이 길이는 10-x겠죠? 10에서 x를 뺀 길이니까. 그거 피타고라스네요. 직각삼각형. 빗변을 제곱한가? 64는 나머지 두 변. x제곱 플러스 10-x를 제곱한 거와 같다. 그럼 64는 여기 x제곱 일단 분배할게요. 얘는 제곱하면 100. 이거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20x.
끝에 거 제곱.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0x. 64가 이리로 넘어가야 되겠죠? 100 빼기 64니까 36. 다 2로 나눠지네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로 나누면 18. 됐나요? 18의 약수 중에 근해 공식에 집어넣읍시다. x는 이게 짝수니까 짝수의 공식 반의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반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18. 그럼 얼마 나오나요 이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렇죠? 이렇게. 그럼 변길이 x값 지금 a가 변길이 x인데 x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5 플러스 루트 7일 수도 있고 5 마이너스 루트 7일 수도 있고. 됐니? 자, 남은 거는 AE가 AH보다 짧아. 근데 여기 X에다가 5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10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7이니까 5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그럼 얘는 5 플러스 루트 7인데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7이면 이쪽이 더 길어지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얘가 아니고 X는 5 마이너스 루트 7이겠구나 라는 것이